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정원이 선관위가 사용하는 그 정보 보안 시스템이 해킹에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사실을 발표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떡하니 크게 중앙에다가 보도자료,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이라는 보도자를 크게 지금 게시를 해놨어요. 국정원이 이렇게 선관위 그 투개표 시스템에 지금 해킹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게 참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앞두고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그때 박근혜가 51.6%, 그러니까 5.16 쿠데타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로 당선이 돼서 수많은 그 개표 조작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그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그때 당시에 투개표 상에 상당한 조작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덮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국정원,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그때 보도가 됐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게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야무야 되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 기무사까지도 그때 당시에 이 해킹 프로그램들을 구입해서 활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제가 그 2014년도에 국정원에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2017년 8월 5일자, 2017년도에 이건 이제 정보공개 청구한 거예요. 2017년 8월 5일자 국정원 검경까지 구하 다루듯 수사 지휘라는 기사를 보면, 검찰, 경찰, 선관위에 출입하는 국정원 담당관, IO라고 합니다. 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출입한 국정원 담당관들 소속 부처 출입 횟수, 보고 내역, 출입 목적 등을 공개 바랍니다 했더니, 국정원은 그 정보공개법 제9호 제1항 1호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공개를 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하면서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원문적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다가 제가 이거는 그 아마 2014년 6월에 국정원에 이제 정보공개로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요. 질의하신 선관위 투표지 분류기는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다. 그러므로 CC 인증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전자정보법 제56조 1항에 의거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56조 4항에 의거 선관위에서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서 국정원에서 보안 대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동제품이 CC 인증 대상은 아니나 선관위가 보안 기능 검증 요청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자체 보안 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보안 관제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중대사인, 그야말로 그 국가의 지도력을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그야말로 국가기관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때 사용되는 이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벌써 지금 근 2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데, 20년이 다 됐는데,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국정원이 CC 인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CC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 보호, 그러니까 IT 제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 보호 제품의 그 보안 기능 평가 인증하는 것을 CC 인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원래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자개표기, 이 투표지 분류기는 CC 인증 대상이 아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당연히 CC 인증을 해야죠. 그런데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관제도 선관위는 자기네들이 안 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담당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취약하다는 사실을 진저부터 국정원은 알고 있었죠. 이걸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 담당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마음대로 개표 조작하고 그렇게 했겠죠.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유통한 때는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통신망, 선관위가 사용하는 선거 관련한 그 통신망들 다 이 국정원이 사실상 관여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인데,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서, 물론 이제 국정원이 해명한 답변이 원칙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과연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오랜 시간 동안 선관위가 요청 안 했으니까 우리 안 해, 이렇게 했을까? 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십시오.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에는 이렇게 그 노트북 형태의 컴퓨터가 들어가요. 이 컴퓨터에 이거는 뭐 컴퓨터가 만약에 없으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이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해킹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USB 꽂아버리고 또 그 바이러스를 심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해킹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데 선관위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전혀 해킹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나 수많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자제품, 이 IT 제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해요. 예. 이게 이제 투표지 분류기인데요. 실제 이렇게 이것도 다 그 뭡니까 바이러스 방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깔고 다 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네트워크로 연결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USB 하나만 꽂으면 여기다 얼마든지 예? 또는 그 해킹 프로그램을 심으면 이것을 갖다가 원격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자체가. 이게 이제 개표 현장이고요.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를 진행을 하고 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막 그러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관위가 국정원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큰 파장이 계속될 겁니다. 이게 개표 현장의 그 보고서기예요, 보고서. 이 여기서 이제 개표 결과를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개표 결과 데이터를. 이거는 여기에 있는 컴퓨터들 있잖아요. 컴퓨터 한 대, 두 대, 세 대 있잖아요. 이것들은 인터넷망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선관위도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얼마든지 해커가 침투해가지고 위변조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국정원의 발표 결과를 보세요. 잘 보시면 제가 완전히 그냥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노란줄을 엄청 많이 샀는데, 자, 이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점검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정원과 키사가 세 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보니까 선거 임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 등 관련 그 해킹 대응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보안관리 점검을 합동으로 했느냐? 지난 5월에 국회 및 언론을 통해서 선관위의 그 북한의 해킹이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그 해킹을 했다. 선관위 그 시스템을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됐고,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리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안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해보니까 투개표 시스템에서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하여서 해킹이 가능한 걸로 확인됐다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선관위는 절대 해킹 안 된다고 계속 그야말로 세뇌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발표를 계속하면서 뭐 투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음모론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등 등록하는 등 선거 임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정말 그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국정원이 사실상 이번 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서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투표소 파일을 절취할 수가 있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히 사용 통제되지 않아서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 인쇄 가능함을 확인했다. 얼마든지 사전투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해커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여야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여서 해커가 대리 투표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가 있었고,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의 경우에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 보안 취약점으로 암호 해독이 가능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까지 있었다. 그리고 개표 시스템 보십시다. 개표 시스템.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 곧 선거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보안관리가 미흡하여서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거 어마어마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개표 결과값을 해커가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두 번째, 투표지 분류기에는 외부 장비, 곧 USB 등을 접속, 통제해야 하나,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여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투표지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선관위 부정했어요, 이거. 그리고 뉴스타파도 말도 안 되는 개표 조작 음모론이다, 그런 그 방송을 내보내고 말이죠. 그따위 식으로 시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데도 그 소위 그 범진보 계열의 시민들은 뉴스타파 하면 신뢰하고 있잖아요. 네? 국정원이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선관위는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할 사전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하여서 전산망 간의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내부 중요망, 업무망이랄지 선거망 등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부실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은 좀 넘어가서 이미 발생했던 해킹 사고 대응 부분에서도 후속 차단 보안 강화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 등들이 드러났다. 첫 번째, 선관위가 최근 2년간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 김수김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상용 메일함이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인터넷 PC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2022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합동 보안 점검팀이 31개 평가 항목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보니까 전산망 및 용역업체의 보안관리 미흡 등에 따라 31.5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취약점 분석 평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서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발견하였다. 자, 선관위가 이렇게 중요한 투개표 시스템 관리를 하면서 보안 점검에 있어서 그야말로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지금 보안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체 보안 관리하면서 100점 만점 100점까지 주고 이렇게 했지만 무자격 업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평가들을 국가정보원이 국정원이 평가를 해보면 31점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안관리가 점수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투표지 분류기는 인터넷망과 연결 안 됐다라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최소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인터넷망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내부 문서로도 확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방송한 거 예전에 방송한 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부실하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제기했고 조작이 가능하다,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이제사 국정원이 투표지 분류기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된 지금에 왔어야 이것을 확인하고 이거 선관위 부실하다, 문제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투표지 분류기 이거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개표로 돌아가야 돼요. 수개표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이 IT 기술이 굉장히 앞섬에도 불구하고 수개표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이 가능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여전히 뭐 이렇게 컴퓨터가 들어가는 투표지 분류기 이것을 여전히 사용을 고집을 하고 있고 안전하다라고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선거 결과 자체도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유권자인, 주권자인 그 선거인들,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지금까지 왜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수개표로 돌아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